자, 세 번째 극한의 풀이 방법. 이번에는 어떤 형태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게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맞나?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별 차이가 없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대요. 맞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잖아. 숙달된 조교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나왔었지?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내가 잡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균형이 맞아서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어. 물론 현실에선 모두 이거야. 알겠죠? 나한테 반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두 이쪽으로 끌려오는데 극한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눈에 안 보여. 왜? 얘하고 차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얘가 고춧가루 꼈단 말이야.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 얘가 또 고춧가루 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얘도 곰곰이 생각하면 예측은 됩니다. 그 다음 얘 이미 배워버렸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원칙대로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풀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거꾸로 생각해보자. 우리 배운 거 덜렁 뭐 있어? 무한대분의 상수.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헐?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야 되는데 분수 형태가 아니야. 그럼 분수 형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유리화를 이용해서 유리화는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걸 역으로 사용하는 거야. 유리화라고 하기는 애매하지. 조금. 분모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뭐 이렇게 하는데 얘한테 켤레수를 곱해서 분모 분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생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어버려. 뭐로 바뀌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나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바뀌면 바로 판단하면 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또다시 한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점점점 끌고 오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독특한 게 요거 하나 첨부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실제로 해보자. 켤레수를 곱해줘야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을 곱합니다. 암산합니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 사이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소거돼요. 자 그러면 봐요.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무한대가 또 더해서 밀어줘요. 그럼 분모는 결과물이 뭐가 돼? 무한대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야. 맞지? 무한대로 가는 거 플러스 무한대면 무한대인 거야. 그런데 무한대로 가는 놈을 다시 빼기 무한대 했을 때 모른다 이거지. 그때는 판단 기준이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됐지.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 1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로 왔네? 얼마?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왜 켤레수를 곱해주는지 알겠지? 알고 있는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거야. 알겠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 맞아? 또 이렇게 토마스 쭉쭉쭉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막 그러면 진짜 잡아올 거야. 자, 얘 보세요. 두 번째, 얘도 똑같은 방법인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러니까 얘도 켤레수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분의 얼마?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가 소거되고 남아있는 녀석을 보니까 얘하고 얘가 나와. 이번엔 또 얘기가 달라. 아까랑.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가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어. 다항 함수니까. 그러면 이 형태로 갔다 이거야. 그럼 다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끌고 와야 되니까 원칙이 뭐였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맞지?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 n으로 나누는 거지. 근데 n이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n 제곱이 돼서 들어가지.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얘는 n제곱이 들어가서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n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얘는 2n이 있을 건데 2로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극한을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 얘는 0이 되고요. 1, 2분의 2 결과는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형태는 사실 무의미하죠 우리한테. 다음 함수의 특성을 배우고 나서 얘를 보니까 무의미해 버려요. 맞죠? 하지만 얘를 원래 방법대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추가되는 이겁니다. 얘도 지난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무한대 곱하기 상수의 형태예요. 자, 상수는 0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결과물이 뭐냐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C의 행방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무한대 곱하기 플러스 2는요. 무한대로 가는 거 2배로 했으면 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2는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던 녀석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줬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라는 거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n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정리하고 극한을 보내면 어디로 가죠? 1이니까 극한을 보낸다 해도 1이 돼요. 맞죠? 그 다음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그럼 함수를 정리하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으로 가는 상태죠? 근데 정리하고 나면 얘는 n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n을 무한대로 반영시켰을 때. 그 다음 n 곱하기 n제곱분의 1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 n분의 1로 함수가 정리되죠? 그죠?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닌 상수는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끄잡아내줘서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얘를 무한대 곱하기 상수 형태로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n세제곱으로 묶어주세요.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2 플러스 n세제곱분의 3이 돼요. 이런 맥락에서 얘를 변화를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요.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야? 무한대겠지. 그 다음 얘는 빵이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닌 상수 1이니까 결과물은 무한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 얘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필요한 거 메모하세요.